자, 여러분, 오늘은요, 비트코인 옵션 만기의 날입니다. 아무 날이 아니죠. 지금 숏 눌린다고 여러분, 요런데 잘못 꼬드겨서 또 한 번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 100% 털릴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 날에 대해서 제가 단기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옵션 만기가 끝난 후에 5시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5시까지는 대략적인 흐름, 우리 핵심 정리 한번 하면서 이더리움의 방향과 다양하게 비트코인 매매할 때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이고요. 제 영상 만드는 데는 시간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좋아요는 3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12월 5일 비트코인 오후 분석장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부탁 좀 드립니다. 자, 먼저 단기적으로 제가 현재 상황부터 한번 보자면요. 우리 지금 80에서 90K 여기 매물대를 밟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93K 매물대를 계속해서 넘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을 한다는 것만을 자체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옵션 만기로 인해서 91에서 92K 이 이상은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5시까지 이 횡보 무빙을 좀 유지하다가 5시가 끝나는 순간 이 상방에 있는 청산 물량을 터뜨리고 눌러버리거나 아래쪽에 있는 물량으로 쫙 빼면서 겁을 준 후에 위에 있는 청산 구간까지 털면서 한번 뚫어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거기로 갈 수 있는 조건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옵션 만기는요, 여러분. 바로 돈을 걸어놓은 계약들이 한 번에 끝나는 날. 쉽게 말하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물하실 때 롱숏이라고 하죠. 옵션 만기에서는요, 숏을 풋이라고 보면 되고, 콜을 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장 심플하게 보면 자, 뭐가 맞나요? 자, 우리가 보면 풋이 훨씬 많죠. 하락에 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격대 90K 이하 그리고 91K 이하로 건 사람들이 많다. 자, 그럼 가격대가 91K 아래로만 내려가도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바이낸스는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91K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럼 91K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있는 풋 포지션들은 다 죽죠?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사는 것인가? 아니죠. 92K 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애들이 살게 된다. 자, 각 가격대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가격대가 어디죠? 91에서 92입니다. 92가 가장 낮죠.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는 91에서 92K 때까지 가격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 이 91, 92K 뒤로 있는 애들, 이 뒤에 애들 싹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사는 애들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요 조그만한 애들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베팅한 사람들. 자, 요 정도 남기고 거래소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 거래소는요, 최다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격대로 차트를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는요,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 한번 보면요. 자, 신기하게도 딱 오늘부터 91에서 92K 구간 딱 벗어나지 않죠. 90K 아래로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92에서 93K 매물대 뚫을까요? 절대 안 뚫죠. 이 위에 롱들을 주기가 싫은데요. 자, 그리고 단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상하게 옵션 만기 장만 되면은 이렇게 올리는 장이 나온다. 자, 미친 듯이 올리고 옵션 만기장에 횡보하고 그 다음 이런 포지션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옵션 만기장에는 한 가지 가격대에서 5시까지 굉장히 횡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92K 1에서 2 정도를 볼 수 있고요. 5시가 지나는 순간 방향성이 터질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 다음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청산 히트맵은 무엇인가? 청산 히트맵은 우리가 청산당할 물량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모여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오늘 차트의 무빙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미리 우리가 대응책을 쳐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윗구간에 청산 물량이 많다는 건 뭐다? 숏을 건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지금 숏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오늘 이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때 이 구간들 다 청산당한다면 한결 차트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뭐다? 개이득인 차트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청산 구간도 한번 차트에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청산 구간이 해당 구간인데요. 우리 5시까지는 옵션 만기로 인해서 해당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5시가 지나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청산 구간을 털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우선 청산 구간을 터는 데 한해서는 우리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뭐냐? 첫 번째는 이 일목구름의 상단과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오는 이 해당 추세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해당 지지에 대한 추세, 해당 지지선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나요? 자, 요 구간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단 한 번도 뚫지 못한 지지 저항선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락장을 이끌었던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장에서 이 구간을 드디어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1시간분 기준으로 이 구간을 넘어주는 무빙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를 넘고 일목구름의 상단을 지지받고 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연쇄 청산을 이루면서 조금 매수세가 따라준다면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목구름의 지지 또한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이 두 개를 모두 뚫고 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반등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청산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에서 색깔이 어떻게 되죠? 딱 보라색으로 끊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 보라색 공간은요. 지금 뭐냐? 요 공간이에요. 청산당할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구간으로 가잖아요. 딱 93733 여기에서 저항을 탁 맞은 것처럼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런 구간에서 여기를 조금 더 올려서 여길 연쇄적으로 청산시키려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가격대의 저항만 잘 피할 수 있다면 연쇄적으로 큰 상승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당 사이에 있는 이 청산 물량이 없는 존이 이 구간이 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눌리는 요런 장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만약에 아래를 먼저 털어버린다고 하면 저희는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 그럴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 봐줘야 되는 여러 군데 매물대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켜줘야 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 92K 구간을 옵션 만기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느냐, 요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 여기 이제 다 지켰다 하고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91K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91K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우리가 지지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90K 매물대, 세 번째로는 아래쪽 90K에서 우리가 지지를 꼭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래 구간에서 쇼까지 노리면서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존이기 때문에 92, 91 그리고 90K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90K에서도 가장 기준으로 봐주실 건 1시간 봉의 일목구름을 스탠디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 ICT, 우리가 가지고 있는 ICT 지표를 켰을 때 지금 이렇게 잡히는 FEG가 보이시죠? 자, 요 아래에 있는 FEG도 있지만 4시간 봉으로 갔을 때 90K에서 정확하게 FEG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라인들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충분히 수익 내시는데 조건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지지저항 구간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는 FEG와 오더블록 지표를 따로 활용하긴 한다지만 보통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지표들을 끄고 ICT 지표로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는 FEG와 오더블록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FEG는 페어 밸류 갭이라고 해서 이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요런 공간들은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가 목표가로 활용하기가 좋다. 자, 근데 막상 트레이딩 뷰에서 쓰는 FEG를 켜보면 너무 많은 FEG가 나오니 와, 이 구간들 전부 다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코리니 분들은
구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그런 FAG들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표기법을 바꿔서 ICT 지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한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개인적인 제 실시간 차트 분석까지 스터디룸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더보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은 90K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다르게 봤을 때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채널이 계속해서 상방을 향해 준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요번에 나왔던 이런 단기적인 이탈 자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상방으로 가는 채널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에서 내려와도 90K를 지키는 건 손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채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직 반등을 기본으로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요 고점과 변곡점을 이은 이러한 채널입니다. 요 피보나치를 잇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요 자리를 찍어서 올라가는 이런 반등 자리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90K 매물대에서 박차고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까지 뚫을 수 있는 수직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90K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피보나치 채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보나치 채널 사이에 91, 92K 지지 구간들이 있습니다. 요 구간 타파하면은 그 다음 있는 피보나치가 어디? 90.2K라는 거죠. 요 구간은요, 우리 이전에도 계속해서 지지받았던 구간, 그러니 우리가 아까 봤던 반등 구간과 겹쳐서 이 부근에서 반등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반등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한해서 이더리움도 한번 볼 텐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굳이 찾자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던 추세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그 커플링 통해서 함께 떨어졌는데 이러한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이런 지지저항 매물대까지 이번 하락에서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차트 보시기가 훨씬 더 편안하실 겁니다. 비트코인과 지키는 자리는 매우 비슷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단기 저항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 지지받고 올렸을 때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최대로 보면 청산 물량의 상단까지 볼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안전하게 하단부 근처까지만 목표가 보시는 게 좋은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기 지지 저항 자리인 3109자리 요런 자리들을 1차 반등으로 생각해 보시고, 최대 지켜야 되는 자리 요 자리는 지지 저항 매물대로 활용하고 있으니 3032 요런 구간들까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32와 3074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3074에서 받아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구간은 이 청산 물량을 제거하면서 날봉 지지 저항을 뚫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뚫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눌림자리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트리거를 가지고 있고 이 지지 저항 라인들에 대한 조건부 봐야 되는 1차, 2차 자리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대응 잘해주신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손실은 나지 않는 장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더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테더 차트 보면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테더 차트는 뭐냐?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반됩니다. 그러니 달러의 가치라고 하죠. 이 달러의 가치, 테더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테더는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전 역캐주얼 넥라인에 있는 요 구간인데요. 6.08이죠. 단기적으로 여기를 확 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요 저항을 넘어간다면 우리가 단기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을 넘어간다면 이 넥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롱 포지션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롱을 봐야 되는 지점들은 이런 타이트한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5.949에서 들어갔다가 덜컥 물리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5.910 이런 구간에서 저항 맞으면서 탁 내려오는 자리를 찾으셔야겠다. 그리고 우리 봤을 때 4시간 분 기준으로 본다면 또 하나 이 테더 차트의 더블탑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또 한번 넥라인 뚫어준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들까지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기대해 볼 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주말장 또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1차 하방, 2차 요렇게 다 가져왔고요. ICT 지표 활용해서 이런 2차 구간들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청산 물량을 터뜨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빠르면 오늘, 늦어도 월요일부터는 한번 터뜨려주는 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요 위에 구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지지 저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모두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방 같은 경우는 94K의 지지를 받았을 때 롱 포지션을 밟을 것이고, 오늘 이 옵션 만기가 끝난 후에 떨어지는 장이 생긴다면 91K와 92K는 제가 실시간 봐드리고, 90K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92K에서 반등장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 90K까지 떨어진다면 90K에서 마지막 반등을 받을 것인데, 이 아래로 저항을 맞는 것이 여러 가지 RSI나 지표들을 활용해서 빨리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미리 숏 포지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코인스터디룸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코인스터디룸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차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장에 대해서 너무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스터디룸은 1번, 차트 트레이딩뷰 링크 원하시면 5번, 그 다음 제가 가진 ICT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 원하시면 지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내가 구글 폼이 좀 귀찮거나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010-8179-6630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들 정리하셔서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영상에 나온 차트는 차트, 지표는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맞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횡보장은 5시까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터트릴 것 같이 하더라도 5시가 지나야 완벽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던 조건들 명확하게 챙기면서 봐주시고, 조건을 볼 때는 ICT 지표도 함께 보거니와 이치모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어떤 장을 가져오고 있는지 RSI에 대한 다이버전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볼륨까지 챙기시면서 지금 장이 나에게 거짓으로 상승을 이끌리지는 않나, 내가 지금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돌파를 했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보시면서 꼼꼼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부족한 저의 관점이라도 스터디룸 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 오셔서 관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오랜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관점 계속해서 관점 공유 드리면서 스터디룸 통해서 오늘 자리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